조지아주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 화요일에 연방 상원 결선 투표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결선 투표를 앞두고 사전에 실시가 된 사전 투표가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다 끝났겠네요. 근데 이 사전 투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했다. 기록적인 투표가 나왔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었죠. 하지만은 사전 투표 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제 8일입니다만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한 20일 가까이 사전투표를 진행했었던 중간선거 때 11월 중간선거 때보다는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사전투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정작 투표는 다음 주 화요일 당일날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공화당한테 이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각에서는 워낙은 추수감사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거 유세를 하고 바쁘게 다녔는데 지금 허셜 워커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은 그냥 가족과 함께 지내라, 그리고 추수감사절 다 주말 지난 다음에서야 선거 유세에 다시 복귀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선거 유세를 멈췄던 것은 너무 불성실한 거 아니냐, 혹은 뭐 선거 포기한 거냐, 뭐 이런 말까지 지금 좌파 언론들은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좀 어리석은 것 같고요. 뭐 추수감사절에 진짜 의미를 살리는 것이 더 제대로 된 선거 유세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요. 최근에 마지막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제 등 뒤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라파엘 워녹 같은 경우가 51%로 나옵니다. 51%. 그리고 허셜 워커는 49%. 2% 차이인데 이 여론조사의 오차율이 3.2%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오차율보다는 훨씬 안쪽에 오차이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그냥 동률, 뭐 박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더 힐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더 힐에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51대 49냐 50대 50이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50대 50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수당을 차지한다고는 하지만 50대 50이면은 각각의 소위원회를 만들 때 뭐 법사위원회니 뭐 행정관리감독위원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을 뭐 만드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을 할 때 50대 50이면 상원이, 그러면은 위원회에서도 민주당 반, 공화당 반 이렇게 반반씩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딱 반반씩 되게 되면 그러면 공화당 의원들이 얼마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막아설 수 있는 소지들이 충분히 있는데 51대 49가 되면 이 균형이 다 깨진다라는 겁니다. 모든 소위원회들이 민주당이 조금 더 많아지고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지고 공화당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소위원회가 법안을 처음 다루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 수정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소위원회에서 먼저 다루기 때문에 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그래야 상원 전체에서 투표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소위원회의 구성을 민주당, 공화당 반반씩 하게 할 거냐 아니면 다 민주당이 많은 위원회로 만들어 버릴 거냐, 이 차이가 바로 이번 선거에 달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더 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도 지금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승부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힐은 이야기를 합니다. 조 만친 상원의원과 키르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이 두 상원의원들은 민주당 상원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아젠다에 반기를 지금 들었던, 그것은 아니지라고 이제 반기를 들었던 인물들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할이 지금 민주당이 강행을 뭘 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들을 굉장히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려고 할 때 그래도 조 만친이나 키르스틴 시네마가 양심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들 덕분에 아주 심각하게 못된 법들이 통과되는 것을 막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공화당원들이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이 두 민주당 의원 덕분에 된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약에 51대 49의 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여전히 이 두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 될 수가 있는데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50대 50이 돼버리면은 공화당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더 힐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하나마나한 얘기였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건 더 힐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보수 매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만약에 51대 49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럼 공화당에서 이런 조만친 의원 같은 경우는 설득해가지고 끌어당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공화당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탈당해서 공화당으로 당적 옮겨라 라고 끌어당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 보다가 저 뉴스 보다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야 정말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뉴트 깅글리치 전 하원 의장이 그럼 불안한 건 아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가능하긴 한데 왜냐하면은 조만친 의원이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 주가 조만친은 민주당이지만 웨스트 버지니아 주 전체 유권자들의 구성이라든가 정부의 구성이 공화당 주도로 되어져 있고 주의 산업 현황이 아무래도 이제 석화 연료 쪽에 연결이 되어져 있고 농업이 또 중요한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화당 쪽 정책에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주민들의 구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만친이 민주당 나와서 공화당으로 오는 이야기가 아주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하지만은 기대할 만한 것은 못 된다. 그런 건 기대할 만한 것은 못 된다. 근데 만약에 그냥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워커가 이긴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50대 50이 됐다. 그런데 조만친 의원이 민주당 탈당해가지고 공화당으로 온다. 그럼 공화당이 51이고 민주당이 49가 되는 그런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근데 하여간 진짜로 정책적으로 보면은 사실 조만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부분 지금 공화당 의원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니까 보겠고요.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은 조지아주의 국무장관실에서 브래드 라펜스퍼거 아시죠? 라펜스퍼거가 있는 국무장관실에서 각 카운티의 선거관리위원회한테 통보서가 갔는데 뭐냐 하면은 요번에 결선 투표가 끝나고 나면 감사를 실시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갔다. 물론 의무적으로 실시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걸 내보내면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내보낸 게 아니고요. 정확한 문구를 보면은 블랙 에반스라는 주 선거국장이 한 이야기가 각 카운티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주길 바란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라는 아니지만 해주길 바란다. 그만큼 부정선거를 막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투표 당일이 되기 전에 미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경고의 메시지, 행여라도 잘못된 선거 관행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보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중간선거 때도 일부 몇 개 주들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도록 결과를 발표 못하는 아주 회기망측한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이번에 조지아주도 어쩌면은 결선 투표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카운티에서 우리 다시 감사하겠다 해가지고 결과가 좀 늦게 집계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도 한편으로는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선거가 치러지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애리조나주에서 너무 뼈저리게 봤기 때문에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 특히 메리코파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투표소 숫자도 줄여버리고
투표소 왔더니 당일날 뭐 잉크가 없네, 기계가 말을 스캐너가 안 되네, 어쩌네, 인터넷 연결이 안 되네, 뭐 별의별 소리를 다루면서 사람들 2시간 이상 기다리게 만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화요일 날 투표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올수록 일단은 공화당 쪽에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는 제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요번 2022년 선거 시즌에서 지금 처음으로 공화당 내 기득권층들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돕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준 겁니다. 지금 조지아주 선거에서.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상황은 이렇고요. 한편에 이제 원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수민족들이나 소수계 커뮤니티들을 집중적으로 타겟팅해서 좀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말에 내일이죠. 내일 토요일에 아틀란타 다운타운 쪽에 있는 극장이 있는데요. 그 극장에서 아시안들을 상대로 하는 유세 집회를 갖겠다.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인데 거기에서 아시안을 상대로 하는 집회를 갖겠다라고 이제 공지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행사에 보면은 한국에서 에릭남이라는 가수도 오고요. 에릭남이 이 동네 출신이니까. 근데 민주당 지지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에릭남도 와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고, 뭐 존 오소프도 온다고 그러고, 뭐 하여간 민주당의 몇몇 거물들이 또 동참을 해서 원옥을 지지하는데 거기에 아시아 단체들이, 거기에는 이제 한인 단체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아시안 단체들이 그 원옥을 지지하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 근데 아시안 단체들이 허셜 워커를 지지하겠다는 집회가 있느냐?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조지아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워커는 워커대로 지금 시골 지역을 다니면서 또 시골 지역의 백인 유권자들 중심으로 해서 유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고요.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조지아주에서는 시골 민심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과연 시골 민심이 역시구나라고 이렇게 작용을 할지 아니면은 이 도심권에 있는 소수계 민심이 더 크게 작용을 할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선거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다.